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열입니다. 자, 금일은 10월 26일이고 현재 시각은 2시 2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실 종목은 넷마블이라는 기업이고 코드 번호는 U1270입니다. 자, 넷마블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빅히트 이전에는 카카오 게임즈가 있었죠. 카카오 게임즈. 자, 카카오 게임즈라는 부분들. 그렇지만은 우리가 PER이 거의 70배 이상까지도 좀 올라가기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조금, 넷마블이 이런 투자에 대한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올라가는 것들은, 본업. 결국에는 본업의 실적이 좀 중요한 부분이다. 주가가 이 투자 대비해서 지금 가치가 좀 높기는 하겠지만 투자에 대한 그런 가치가 이슈가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겠지만 거기 그런 부분에 비해서도 거품이 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좀 PER이 이 정도로 높은 것은 조금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 주가가 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전에는 21선에서 좀 돌파 반등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빅히트의 상장이 좀 얼마 남지는 않았던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빅히트 상장하는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좀 주가가 좀 올라가는 모습을 한 번 더 보이고 빠지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했었는데 바로 이탈을 해버리면서 강하게 흐름을 좀 하락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제가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여기에서 지주간을 좀 이탈을 하게 되는 경우에 반등을 하면 다시 한번 20만 원 정도까지는 좀 올라갔다가 좀 빠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는데 여기 18만 원 정도까지가 이탈을 하게 되면 여기 여기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여기까지도 좀 연두를 할 필요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금 이 부분까지도 지금 주가가 좀 이탈을 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어요. 여기 이탈을 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11만원까지도 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지금 여기서 좀 매수하신 분들도 꽤 제가 브리핑을 좀 진행해 드릴 때도 여기서 상단 부분에서 매수를 하셨던 부분들도 꽤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긴 하거든요. 자, 제가 신장에 대한 계속 이 카카오 게임즈라든가 빅히트라든가 이런 상장이 좀 진행이 되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이것들은 투자에 대한 가치, 투자의 가치가 좀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주가가 좀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엔 중요한 것은 본업이다. 본업이 게임 관련 게임 산업을 진행을 하면서, 본업에 대한 실적이 좀 증가를 하는 것이 주목받아가지고, 이 성장성으로서, 상승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그런 흐름은 아니다. 실적이 부각을 받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빅히트가 상장이 되면 이제 간접 투자로서 넷마블이 좀 투자가 좀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상장이 막상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빅히트의 수요가 좀 몰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 이제 넷마블의 수요보다는 빅히트의 자체적인 움직임을 좀 주목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 왔었었죠. 빅히트가 이제 직접적인 투자가 좀 가능한 상황인데 빅히트가 지금 또 떨어졌습니다. 상장 이후에 떨어졌던 부분들도 주가 하락으로 좀 이어졌던 넷마블의 불확실성으로 좀 극대화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빅히트가 떨어졌던 원인들을 간단하게 보면은 우리 방탄소년단이 그 한국 전쟁 관련해가지고 군인들이 전쟁을 좀 이렇게 해줬던 그 감사함을 표하는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국이 좀 노발대발하면서 중국의 누리꾼들이 방탄소년단의 팬클럽에서 탈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좀 불매 운동의 양상이 좀 번졌었죠. 근데 여기서 좀 미국 국무부가 이런 BTS가 얘기를 한 것에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이제 중국 정부가 또 이제 BTS에 대해서 그 우리가 규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좀 거슬린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을 좀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BTS의 발언이 이런 정치적으로 좀 확대를 하는 부분 대해서 빅히트의 그런 기대가 빅히트는 지금 방탄소년단밖에 없어요. 방탄소년단밖에 없는 상황인데 방탄소년단이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게 되니까
이런 불안감을 반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진행이 됐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결국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넷마블에서 좀 상승하는 거는 부각이 안 되고 상장이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것은 또 반영이 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죠. 극단적인 상황에서 13만 원까지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제가 이때도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좀 지지구간 21평선을 좀 이탈을 하면서 주가는 계속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가가 여기에서 반등, 이 당시에는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22평선에서 반등 흐름을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기대를 해보자. 여기서 좀 반등을 하기를 기대를 해보자. 뭐 이탈을 하게 된다면 지지 구간이 이렇게 형성을 해가지고 좀 극단적으로는 우리 13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좀 15만 원에서 반등이 필수적이다. 나와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움직임을 보면서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면 이렇게 대응하자. 이렇게 움직임을 보이면 이렇게 대응하자. 이렇게 돌파하면 이렇게 하자. 그런 부분은 움직임을 보면서 계속 뭐 매매를 좀 진행을 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뭐 움직임을 보지 않고 여기에서만 본다면은 당장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는 게 주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런 그 주가가 흐름을 이렇게 양상을 좀 보이면서 대응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그게 뭐 주식이다 안타깝지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본업에 대해서 집중을 받지 못하고 이런 투자에 대한 그런 집중을 좀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주가가 좀 반영됐던 것을 다 반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제 본업에 대한 실적이 좀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10월 21일에 안타까운 소식이 좀 나와주는 그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됐죠. 자, 10월 21일 기사입니다. 자, 오늘은 10월 26일이고요. 자, 전분기 실적 호조를 견인했던 7개의 대제의 매출이 감소를 했고 기존 게임들의 매출도 하락세를 나타낸 것으로 파악이 됐다. 이게 지금 본업에 대한 저도 이제 이 넷마블을 한동안 브리핑을 드리지 않고 있으면서 찾아보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들이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었지만은 실적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기도 하죠. 자, 마구마구라든가 실적에 기여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그리고 마케팅비는 전분기 대비 20% 감소하겠지만 매출의 성장 둔화로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해서 역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좀 떨어질 것으로 좀 기대가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좀 나와주고 있는 거죠. 이런 떨어지는 이유들은 경쟁사보다 많은 다수의 신작 라인업이 좀 기대가 되고 있지만은 경쟁사들이 많다. 게임에 대한 경쟁이 조금 심화가 되면서 이런 그 실적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해석을 좀 분석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경쟁사들보다 더 많은 다수의 신작 라인업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은 4분기 실적. 이제 우리 발표가 되는 게 3분기죠. 3분기의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 3분기의 실적이 조금 감소를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요인이겠지만 제가 이전에 연말에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3분기보다는 연말에 연말까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 내용입니다. 다수의 신작 라인업이 좀 예상이 되어 있으면서 우리 신작이 또 출시를 하면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또 신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실적이 좀 높아질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기대감일 뿐입니다. 실적은 당시에 또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고. 세븐 나이츠 2, 그리고 그 마블 램브 오브 챔피언스. 자, 글로벌 출시로 인해서 시장 모멘텀이 다소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합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자, 여기 카카오 게임 우호적인 투자 환경 조정되면서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였다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말은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도 얘기를 하네요. 21일에 나온 기사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이후에 나왔던 기사인데, 높은 밸류에이션이 정당화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이익 창출 수준이 한 단계 높아져야 된다. 자, 현 주가에서 상승 여력은 제한적이라 투자 의견을 홀드를 유지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랑 같은 의견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연말까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의견들을 좀 드렸었고 이 기사에서도 좀 상승 여력이 좀 제한적이긴 할 거다. 본업에 대한 실적이 좀 부각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투자 환경이 조성되면서 우호적인 투자 환경이라서 가파르게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반영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추후에 안정적인 이익 창출 수준이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좀 정당화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런 게 지금 하반기에는 4분기에는 신작이 라인업이 좀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거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주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주가가 저렴한 그런 가격에서 지금 이 가격에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것보다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려는 그런 매수세가 좀 더 매수 심리가 좀 더 강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 심리가 조금 개선이 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좀 싸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서 모멘텀이 좀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뭐 주가가 좀 떨어지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가 이전에 좀 말씀을 드렸던 것도, 100만 원이 있으면 100만 원을 한 번에 다 투자를 하지 말고 10만 원, 10만 원, 뭐 20만 원, 1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따라가면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도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 지지 구간을 좀 이탈을 하면서 비중이 확대가 됐던 부분들 여기 매수 이런 부분들 매수를 하고 이탈을 하면 다시 이 매수했던 부분은 손실을 현금 확보를 다시 하시고 매수를 했다가 좀 다시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현금 확보는 어느 정도 하셔가지고 주가를 계속 따라가시던가 여기 100만 원을 투자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실을 안 보고 투자를 하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추후에 좀 주가가 상승하면서 수익을 좀 보기 위해서는 평균 단가를 계속 낮춰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응을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 여기서 100만 원을 투자하신 분들은 여기서 11만 원 부분까지 좀 내려와서 신작 모멘텀 4분기 지금 이제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될 때까지 좀 기다리세요. 대응하지 마시고 지금 일단 주가가 좀 떨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대응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고 계셨다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 11만 원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좀 주가가 움직이는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확실하게 반등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지 그런 것들을 좀 보고 대응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저기 22평선에서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게 반등하는 움직임을 좀 보이면 대응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매수하신 분들 여기서 대응을 할 필요는 굳이 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돌파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은 비중 확대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흐름을 좀 보면서 이때 당시에 주가 흐름을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좀 보면서 반등 흐름을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흐름을 확실하게 좀 보여주면 그때 대응을 해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3분기 실적을 패스를 하시고 일단은 관망을 하시고 3분기 실적에서 연말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시고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예전에 보신 영상들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는 뭐 영상을 처음에 찍었을 때부터 좀 주가가 좀 너무 높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을 좀 드려왔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욕도 많이 먹었죠. 주가가 빅히트 때문에 주가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던 분들도 좀 많이 계셨었고 제가 좀 비싸다라는 측면을 영상을 찍을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영상을 찍을 때마다 영상 초반에는 항상 비싸다라는 부분을 좀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아실 거지만은 제가 비싸다라고 얘기할 때마다 욕을 먹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나중에는 뭐 크게 계속 뭐 비싸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나중에는 결국에는 뭐 댓글이 비싸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뭐 관련된 댓글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저 혼자만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아니고, 뭐, 결국에는, 이런 10월 21일에 관련 뉴스들도 이렇게 나와줬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을 좀 도움을 받으셔서 참고를 하셔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추후에 4분기가 좀 접어들면서 다시 한번 주가가 좀 반등이 좀 나아질 수 있을지 이 부분에서 반등을 좀 나아질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주가 흐름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잡자라는 부분들 제가 이 넷마블이라는 기업도 매일매일은 아니지만은 계속 브리핑을 해 드릴 종목이기 때문에 추후에 대응 포인트들을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이면은 그때 또 이제 잡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 기업의 주가 흐름을 좀 살펴보자라고 좀 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기사에서 나오듯이 저도 뭐 홀드 의견을 좀 드리는 겁니다. 홀딩하고 계시다가 이후에 주가 흐름 보면서 대응을 좀 잡아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좀 참고하셔서 매매를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것을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 부분 홈페이지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라이브 깜빡깜빡 하시는 거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게시판이 있는데 들어오시게 되시면은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게시판 또한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열려 있기 때문에 보시고 확인을 하시길 바랄게요. 자, 10월 19일 월요일 오늘 종목 추천 한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장전에는 유효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략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좀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은 흥국화재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바이오가 현재가 3,400원 기준 매수 안내 드리고 1차 목표가 3,500원, 손절가 3,250원, 그리고 2분의 캐문 현재가 3,570원, 자, 1차 목표가를 3,675원, 손절가 3,4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추천을 드렸죠. 자, 이렇게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이 상승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흥국화재 1차 목표가 달성 후 급등 VI 발동 중이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9시 5분에. 자, 9시 5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캐문 1차 목표가를 달성을 했다라고 차트, 이 음봉입니다. 음봉에서 우리 고가 달성을 했다, 최고가 달성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손절가를 3,2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금 매도 한창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낮추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종목을 수익을 내고 한 종목은 보유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노하우 부분들,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이렇게 쭉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 브리핑 한번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시장 브리핑을 한번 드리면서 자, 이 종목들 리딩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서 또 이제 흥국화재가 20% 넘는 급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아까 차트랑 또 다르죠. 상승을 했죠. 그리고 캐몬도 1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바이오가 1차 목표가를 돌파를 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좀 세 종목 다 모두 수익을 내는, 자, 아까 전에 우리바이오가 음봉이었는데 자, 이 분봉상에 돌파를 하면서 3,525원 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차트로 설명을 해주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